안녕하십니까. 이번에 TMFC 열화종 전해질막 맥금충의 분포는 밀도 제어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순천대학교 화학공학 석사과정 도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기 앞서서 이번에 수소목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수소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후에 저희 연구 배경, 결과에 대해서 결과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 그리고 이제 발전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노드 쪽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가 되고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서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되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기적 일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캐소드에서는 산소와 수소 이온 전자가 물을 생성하면서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고요. 결과적으로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연료전지는 이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인산형이라든지 고체산화물형 여러 가지 종류의 연료전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료전지는 전해질 특성에 따라서 촉매들도 달라지게 되고 구동 온도들도 달라지게 되면서 장점과 단점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TMFC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질로서 고분자 막을 사용하고 있는 연료전지입니다. 이 고분자 막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수소이온을 전달함과 동시에 양극의 기체를 차단하고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그림은 저희 TMFC에서 사용하고 있는 MEA 막청 접합체의 샘 이미지이고요. 오른쪽은 주로 TMFC에서 사용되는 불 속의 막의 구조입니다. TMFC의 큰 장점으로는 구동 온도가 낮고 높은 전류密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자동차와 같은 이송용 연료전지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 고분자 막의 가격과 촉매가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이 낮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시면 그 내구성과 가격 면에서 이제 목표하는 목표치에 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세로는 이 높은 가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0마이크로 정도의 고분자 막을 10마이크로 이하의 두께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 감소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이제 막의 두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내구성에 대한 최근 이제 막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내구성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캠 연료전지에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MEA 열화라고 볼 수 있는데 MEA 열화는 크게 전극열화, 막열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극열화는 이 전극 촉매가 높은 전압이라든지 전압 변화 사이클에 진행이 되면서 전극 촉매나 지지체가 열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전극 활성 면적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막열화는 촉매상 막 내부를 투과하는 산소나 수소가 촉매상에서 직접 반응하게 되는 과정에서 라디칼이 형성이 됩니다. 라디칼이 형성이 되고 막을 공격하게 되면 막에 있는 수소라든지 황산기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학적으로 열화가 되는 게 이제 그게 막열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 주제가 막 내부에 있는 댓글들을 이제 분포를 조절을 하는 연구인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MEA를 구동을 하게 되면 전극열화가 일어나고 막열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극열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총매층에 있는 백금이 막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막 내부로 들어가게 된 백금은 막 내부의 열화를 이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T 이상에서 라디칼이 발생하면서 막 내부로 들어가게 될 경우 막 내부 열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FER이 막 내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PT가 막 내부로 들어갈 경우에 FER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그래서 막 백금이 막에 들어가게 될수록 이 막의 내부 PMFC의 내부성을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막의 열화가 백금의 막 내부 분포나 백금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 백금의 크기가 크거나 이 백금의 이 간격이 서로 좁아지게 되면은 이런 라디칼 형성이 좀 덜 되게 되면서 FER이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막 내부에 있는 백금을 분포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PMFC의 내부성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어서 현재 막 내부의 PT 분포를 조절하는 연구는 조금 내부성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실은 현재 PMFC의 막의 내부성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 데이터는 뭐 내부 평가 중에 MEA의 성능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을 주목해 주시면 이 FER, 불소 방출 속도라고 하는데 막 내부에 있는 불소들이 라디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FER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 FER이 감소하는 구간들이 종종 보이게 되는데 이 구간들의 공통점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활성화를 진행을 하게 된 뒤에 FER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이 활성화를 이용을 해서 막의 FER을 감소시키게 되면 결국에 열려든지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활성화를 이용해서 PMFC의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화를 진행을 하면서 하고 이 열화 과정에서 백금이 형성된 위치를 이제 확인하는 연구이고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막 열화 과정에서 백금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식은 저희가 문헌을 참고를 해서 문헌에서 결국에 백금이 형성되는 위치는 막 내부의 포텐셜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포텐셜은 결국엔 에노드와 캐소드 가스 분압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막 내부의 백금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제 막 열화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론적인 각과 좀 대입을 해서 매칭을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막 열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는 활성화를 이제 내부 평가 과정에서 활성화 횟수를 조절을 해서 실제로 이 활성화가 내구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활성화 전후에 막 내부의 PT 분포를 관찰을 해서 실제로 이 열화가 완화가 되는 이유를 좀 확인하고자 했고요. 첫 번째 결과로는 막 열화 중에 백금 분포 위치를 확인한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0홀딩을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캐소드 쪽에서 약 상당히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PT 밴드가 형성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던 조건의 이 RH 조건들을 이용해서
실제 그 문헌에 있던 내용을 토대로 그 식에 대입을 해서 이 이론값을 구했고요. 이론값을 구했을 때 약 5마이크로 떨어진 부분에서 피드밴드가 생긴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실제로 약 3마이크로 정도 부분에서 생기게 되면서 약 50%의 오차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상이하는 결과를 얻어서 이 관련한 연구를 조금 더 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활성화를 같은 내부 평가를 진행을 할 때 활성화 횟수에 따라서 막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24시간마다 활성화를 했고 48시간, 44시간마다 활성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 FER을 보시면 활성화 간격이 짧아질수록 FER이 증가하는 추세가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활성화를 자주 할수록 FER이 감소하는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열화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또 얻었었고요. 이렇게 막 열화가 많이 진행되는 건 샘 이미지의 막 두께의 변화로도 확인을 했었고, 그 활성화를 더 많이 할수록 두께가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는데, 활성화 과정은 이제 전압 변화를 거치게 되고, 이 전압 변화는 전극 열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전극 열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활성화 횟수가 많아지고 전극 열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막내부의 백금 양이 많이 성출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막내부의 열화가 점점 커지는 결과 나왔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활성화 이후에 열화가 완화되는 효과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확인을 하고자 활성화 전으로 내부 백금 분포를 확인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이 열화를 끝낸 이고 이후에 15일딩이 더 진행을 한 열화를 더 진행한 중간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후에 활성화를 진행한 뒤에 백금 분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55홀딩 이후에 이 백금 분포가 좀 많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활성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캐소드 쪽에 백금 분포가 좀 더 조밀해지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밀해지면서 백금이 라디칼을 좀 덜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FER도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이 백금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열화가 더 커지는 결과를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막열화 과정에서 백금의 위치를 확인을 했었고, 문헌에 참고 문헌에 있던 이론과 매칭해봤을 때 좀 상이한 결과를 얻었었고요. 저희가 액티베이션의 활성화의 열화 완화 효과를 이용해서 제가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액티베이션 횟수가 증가할수록 열화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금 보시면 액티베이션 후에 PT의 분포들은 캐소드 쪽에서 조밀해져서 순환적인 FER이 감소를 하지만 전체적인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내 열화가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 결과로는 PT의 분포가 액티베이션의 효과가 내부 PT 분포를 재분배하게 되면서 열화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열화 PT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열화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이고 혹시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티베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어떤 건 좋아지고 지금 어떤 건 안 좋아지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최적 액티베이션 온도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찾아야 되고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이 이건 좋아지고 저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그러면 실제 액티베이션 조건, 액티베이션 온도, 시간을 어떻게 잘 정해야 될지 그걸 하나랑 이 결론에 보면 네 번째 결론에 보면 overall amount of PT was also increased라고 했는데 원래는 PT 양은 넣어준 양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PT의 어마운트가 전체적인 어마운트가 증가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 그 답변부터 드리자면 이 PT의 양이라는 거는 정근혈압으로 인해서 망 내부로 들어가는 PT 양이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열화가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열화가 진행되면서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망 내부로 들어가는 PT 양이 증가한다는 내용도 혹시 답변을 드리셨는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시간을 길게 하면 이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안 좋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네. 실제로 FER 방 열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을 중간중간에 진행하게 되면 방 열화가 완화되기 때문에 내구성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정근혈압으로 인해서 FER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중간중간에 하되 이게 저희도 아직 최적의 횟수는 좀 찾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당한 횟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막 열화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럼 촉매는 PT4C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PT 어떤 촉매, 어떤 PT 촉매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촉매는 저희가 여기서는 PTC 그 카본 지지체에 PT가 붙어 있는 PTC 촉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에노드 캐스도 쪽 동일한 걸 사용하신 거죠? 예,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안 드리는 건데 그 PT4C 종류를 좀 에노드 캐스도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아마 그 PT4C 종류별로 그러니까 디졸루션들의 속도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스도는 좀 억제할 수 있고 에노드 액티베이션 될 때 에노드 쪽에서는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그냥 러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계산식을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수소랑 산소의 그 솔루빌리티도 나오고 퍼메빌리티도 그러니까 디퓨지비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일단 기체 투과적 그 메커니즘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PT가 어쨌든 멤브레인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화 채널의 그 워러 채널을 따라서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요 이제 그 PT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된 메커니즘이 있나요? 제시된 메커니즘은 지금 이 메커니즘이고요.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이 PT 촉매가 이 전압에 의해서 그 PT5를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 이후에 환원이 되면서 PT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산화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디솔루션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디솔루션된 PT가 결국엔 이 마이그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방 내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크로스오버된 수소와 만나면서 삽출되고 다시 PT5를 형성하고 이온 형성하고 이런 일련의 계속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방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내부에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예. 그럼 일단 수화 채널을 통해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도 교수여가지고 제가 네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이 약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전기장이 있어가지고 전압 분포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되는 현상 같이 합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식이 좀 이제 안전한 식이 아니고요. 전압함이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약간 오차가 생긴 게 그런 이유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좀 최근에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T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좀 궁금하고 있어서 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그 좋은 발표해 주신 유동근 석사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